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에 도로가 접해 있는지, 그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건축물을 짓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듯이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고, 이 맹지에는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어서 토지 투자 시에 주의해야 할 요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도로가 건축법상으로 인정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를 볼게요.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과 자동차가 모두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라는 거죠. 그림과 같이 도로의 폭이 4m 이상 되어야 하고, 또 하나 건축물의 출입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 당해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땅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약 600평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로가 4m 미만일 때는 아예 건축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건축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 땅과 인접한 도로가 폭이 4m가 아니라 2m일 때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내 땅을 2m 후퇴해야 합니다. 도로의 폭을 4m로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반대편의 토지 또한 동일하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2m 도로일 때 중심선으로부터 도로까지는 이미 1m가 있으니 내 땅에서는 1m를 더 후퇴해야 하죠. 바로 그 후퇴한 지점을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이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영향을 줍니다. 도로 때문에 후퇴한 면적은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토지주가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 시에 도로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토지를 보면 골목이라든지 막다른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넓이가 결정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의 너비가 2m이어야 하고,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3m,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총 35m 이상일 때는 무려 6m의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에서는 4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차의 진입을 위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겠죠? 이렇게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면 다른 종류의 도로도 있겠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의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뜻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개인이 소유하는 도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서나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개인이 소유하는 도로로 지자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승낙 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들은 개인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문의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 시, 그리고 건축 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투자하려는 토지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당연히 활용 가치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어떤 도로가 붙어 있는지, 폭이 어떻게 되는지, 토지의 건축선은 어디서부터인지 등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시고 살펴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의 권리 분석과 함께 토지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개념들과 정보들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